오늘 저 서울 역 앞에서 역전광장이죠. 역전광장에서 애국단체 총연합회라는 단체에서 북핵 폐기 그리고 좌파 집결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한 3시 직전에 좀 마칠까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실 분들은 교통편이 좀 애매한데요. 걸어서 가면 한 10분 걸릴 겁니다. 예. 저도 그쪽으로 가서 좀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시간은 나중에 보충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점심 먹으면서 누구하고 만나서 재미있는 명단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명단이 누구 명단인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김구, 김규식, 이후락, 장세동, 임동원, 박철원, 김우중, 정몽원, 박지원,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맞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만난 사람이죠. 김구, 김규식, 이후락, 장세동, 임동원, 박철원, 김우중, 정몽원, 박지원,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이외에도 박근혜, 서동건,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에서 무슨 공통점이 없습니까? 만나고 나서 잘 안 된 사람들이 많죠. 어느 정도 잘 안 됐느냐 하면은 이 잘 안 된 사람을 뽑아보니까 12명인데 자살한 사람이 2사람, 노무현, 정몽원, 피살된 사람이 1분, 김구, 납북된 사람이 김규식이죠. 그리고 파산한 사람이 1사람, 김우중, 낙선한 사람이 1사람, 정동영, 감옥에 간 사람이 4사람입니다. 4사람. 임동원, 장세동, 박철원, 박지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저는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악마인데, 악령인데,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은 반역자고 민족, 특히 민족 반역자, 국가 반역자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뭘 정치적으로 잘 해보겠다는 또는 경제적으로 잘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만난다는 그 자체가 그 마음 속에 뭔가 불길한 게 숨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잘 못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예컨대 박근혜 씨, 서동건, 문선명은 통일교교이죠. 박근혜 씨가 그래도 만나고 나서 잘 된 것은 아마 만나고 나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앞장섰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김일성, 김정일과 만나면 그 주술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악령의 영양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6.15 몇 주년입니까 이거? 몇 주년 뭐 따질 필요도 없는 건데 6.15 반역선언 9주년인데 뭐 쉽게 말하면은 요새 6.15 존중해라는 이야기를 김대중 민주당, 민노당 세력에서 하고 있는데 6.15 존중은 역적이 되는 길이고 6.15 반대가 애국자의 길입니다. 자꾸 6.15 존중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입속으로 수면제하고 청산가리를 섞어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잠들게 한 다음에 업어가 버리겠다. 총 한 방 안 쏘고 공짜로 묻겠다는 심리가 바로 6.15선언 실천하라는 겁니다. 김대중 씨가 그런 취지로 지난 금요일날 아주 험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동이고 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중에 2마디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습니까? 과광자란 관광객을 등비해서 사살한 데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자.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객 입국을 금지시킬 건데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다. 좀 참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보고 아마 김정일이가 속으로 제일 웃었을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이 남한에 있는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으면서도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핵 개발하는 김정일이가 북한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정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도 있는가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킬러가 한 사람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YS 아닙니까? 김영삼. 최근에 김영삼 씨가 성명서 낸 것 중에서 제일 똑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줄이면은 김대중 씨가 자꾸 국민들을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맞다. 국민들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대중 씨의 입을 닫도록 만들어야겠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새 또 시원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용, 반작용에 의한 거지만 한국 사회가 그래도 복원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북한이 도발하면은 우리가 반격을 해가지고 그 길로 막 통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8일에 전군에 보낸 장관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처음 들어보는, 아마 제가 10년 동안 정부 관계자로부터 처음 들어보는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인민들의 삶과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우선시하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며 반인권적 집단이고 비이성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는 반민족적 도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경제 기반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비참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긴장 조성을 통하여 오로지 정권 세습을 위한 후계구도 구축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김정일 뒤에다가 위원장을 떼어버렸어요. 우리 국방장관이. 그리고 요약을 하면은 북한은 반인권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겠는데, 그러나 국방장관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군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군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나오는 우리 김성국 기자가 요새 군부대 순회 강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군 장교들은 아주 정신 무장이 잘 되고 있고, 우리 군도 정훈교육과 훈련을 아주 많이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군장교들이 전문 사병들이 들어오면은 현대사 교육부터 시킨대요. 그래서 하나의 학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과거에 한미연합사 해체할 때 합참의장으로서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물릴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북한이 도발할 때 아마 10배의 보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남북한 좌익의 길을 꺾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